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일요일 오후 보내시나요? 오랜만에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중국의 전대, 공산당들만 참석하는 공산당 전국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시장은 사실 어제 베이징에서 예비로 시작됐습니다만, 그래서 어제부터 중국에서 여러가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시작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아침 11시, 베이징이나 싱가포르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69세 시진핑 주석은 이미 이제 자기가 3연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대로 만들어 놓았고, 심지어 4연임, 심지어 종신까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만,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번 3연임에 대한 결정이 될 거니까, 이번에 그 대회 끝나고 나서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얘기를 했는데, 지금 2269명, 보통 2000명, 3000명이 모이니까 2269명의 그 참가자들하고 특별 초대한 사람들이 한 86명쯤 됩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시작이 됐었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카톡이 아직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을 보낼 수가 없고, 또한 지금 녹음하는 이 녹음 파일도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이제 없어지고 고쳐지면 바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시진핑이 보통 저 5년 전에 할 때는 시진핑이 한 3시간 정도 연설했거든요. 굉장히 길게. 근데 오늘은 그렇게 길게는 안 했고 1시간은 훌쩍 넘겼고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왔고, 자기들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세계에서 매뉴팩처링을 자기네가 거의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100몇십 개 국가 무역을 하고 있고, 이러면서 자랑을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전대를 하거든요. 전대가 끝나면 그 다음 날인 다음 주 일요일 날, 이제 폐막이 하고 난 다음 주 일요일인 23일 날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들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번에 새로 제가 저번에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전대, 전인대, 정협,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거를 올린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오늘 전대는 공산당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인대나 정협은 그 두 개 합쳐서 양회라고 하죠. 그것들은 1년에 한 번씩 3월에 이미 했죠. 베이징에서. 큰 의미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문기구들이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중국에서 공산당과 이쪽에 행정부를 나눴을 때 가장 최고에서 정치국 중앙위원회죠. 정치국 중앙위원회를 이번에 25명을 선출합니다. 물론 유임하는 사람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많은데, 아마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저번에 한번 코멘트 썼듯이 베이징이나 광동이나 충칭이나 샹하이나 여기 그 총서기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서 25명이 선출이 된다면, 이 25명 중에 또 더 높은 상무위원이라고 하죠. 7명인데요. 법적으로 7명이 다시 선출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시진핑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올해는 7명에서 9명까지 늘릴 수도 있다, 상무위원을. 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즉 이들이 다시 모여서 첫 번째 회의하는 것이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중국에 대한 경제, 중국에 대한 나아갈 길,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이든 미국이든 외국의 이코노미스트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는 들어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몰라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열심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시진핑의 연설입니다. 오늘 했던 연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에 나올 연설,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왜냐면 항상 시진핑이 얘기했거든요. 부정부패 척결했다, 독과점 싫어한다,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오늘 제가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사실 이때가 한국 시간으로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김하성 선수하고 나졸스하고
그 야구 시합 있었고 되게 중요한 거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거 들으랴 좀 복잡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 쓸 게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술 개발, 하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만드는 것을 가속화하겠다. 그래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로 싸우겠다,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중국의 야망을 얘기를 했죠. 기술주의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미국과 마찰이 더 심해지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외교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이 시진핑의 전임자, 그러니까 뭐 장쩌민이라든지 후진타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세계에 대해서 무슨 크게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있듯이 없듯이 하면서 유엔 안보리에 가서 반대 의견 던지고 이 정도밖에 한 게 없었는데 시진핑이 그렇게 안 했죠. 우리는 더 이상 바보 취급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미엔즈라고 체면 차리는 걸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이 시진핑이에요. 창피한 걸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외교 정책도 싫은 거는 싫다 얘기하고 안 한다면 안 한다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석탄이라든지 이런 그 환경 오염 이것도 줄이겠다는 얘기고요.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환경을 이렇게 좀 정화하기 위한 정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는 향후에 환경 정부채를 많이 발행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또 투자하겠죠. 여러 국가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그 코로나19 정책, 봉쇄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경제를 보호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코멘트 썼고 프리미엄 서비스 때 말씀드렸듯이 쉽게 코로나19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도 거기 자기 연설에서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자기네가 잘하고 제조업이 전 세계를 다 먹여서 자기네가 뭐 공급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자기네가 공장 문 닫고 제품을 못 만들면 인프레가 또 올라갈 것이고 전 세계 서방 세계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모종의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정책은 당분간은 쉽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명동 땅에 근시일 내에는 여행 가방 들고 지질 끌고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는 중국 관광객들은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해서 또 마카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홍콩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관할을 하고 있다. 자기네 관할권이 갖고 있는 나라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대만의 독립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평화 통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무력을 사용할 권리도 자기네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대만과의 통일은 대만 사람, 중국 사람 모두 다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진핑이 한 얘기는 중국을 다시 활기를 찾게 하고 그것이 자기의 목표고 자본시장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개발과 기술의 개발과 국가의 개발에 더 힘을 쓸 것이며 안보에 더 치중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은 앞으로 주식시장 다시 올릴 것이고 부동산 다시 키울 것이고 그리고 하이 테크놀로지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더 돈을 많이 쓸 것이고 그리고 안보에 더 신경 쓴다는 얘기는 미국과 서방 세계랑 좀 더 등을 지고 싸우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뭐 제가 아주 어릴 때 봤던 중국의 이런 전대회나 이런 모습 보면은 그 거의 다 많은 참가자들이 다 이어폰 헤드셋 끼고선 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통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시진핑 주석의 그 1시간 넘는 그 긴 연설도 다 부통화로 했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고 전 중국어로 생중계가 됐을 정도니까 언어의 통일이 중국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 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저는 봅니다.